수많은 기대를 받으며 바로 얼마 전 공개되었던 오징어 게임 2. 그런데 출시 직후 한국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차가웠죠. 그냥 많고 많은 평장 느낌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오징어 게임 2는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역사상 첫 방영 일주일 만에 가장 많은 시청을 기록한 프로그램, 전 세계 시청자들을 상대로 집계하는 넷플릭스의 플릭스패트롤 월드 순위에선 사상 최초로 93개국 모두 1등을 기록하는 위험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 2는 기묘한 이야기나 웬스데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세웠던 기록들을 깨기 위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오징어 게임 2의 어마어마한 흥행을 보고 마냥 웃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 몇 년 전부터 국민 배우로 떠오른 손석구 씨의 경우에는 옥겜 1과 2에서 모두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이를 모두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손석구 씨 입장에선 이런 오징어 게임의 대흥행이 상당히 아쉬울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같은 시각 이런 손석구 씨보다도 더 참담한 심정으로 오징어 게임 2의 흥행을 바라보고 있을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매년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대작들을 전혀 뽑아내고 있지 못한 국내 OTT 3사들입니다. 물론 이들이라고 OTT 전쟁에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오리지널 컨텐츠로 환승연애와 같은 수작을 뽑아내며 무려 컨텐츠 포맷을 일본에게까지 수출하는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런 국내 OTT사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넷플릭스 컨텐츠 앞에선 큰 파도 앞에 잔 물결에 불과했습니다. 기생충이나 옥겜만 봐도 한국인들이 정말 컨텐츠 감각 하나만큼은 전 세계에서도 먹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OTT 경쟁에서는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 덕분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 OTT 3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우리나라 분들은 웨이브, 티빙, 왓챠 싹 다 관심이 없죠. 우리의 최근 최대 관심사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컨텐츠 오징어 게임 2 출시하자마자 무려 93개국에서 곧바로 시청률 1등을 찍었고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컨텐츠끼리에서만 1등이 아니라 개띵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을 모두 제끼고 역대 순위 넘버1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선 글로벌 슈퍼스타 디카프리오가 시즌3에 깜짝 출연하는 거 아니냐 라는 카더라 소식마저 왠지 신빙성이 있어 보일 정도로 대흥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옥겜2가 말도 안 되는 흥행을 거둬버리니까 가장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먼저 배우들입니다. 옥겜2의 주연 배우로 활약했던 이정재 배우는 무려 한 회당 출연료가 요즘 달러가 많이 올라서 15억 원 가까이 받았다고 하죠. 오징어 게임 2 출연료만 100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임시완 씨나 탑과 같은 여러 배우들도 회당 3억 원, 시즌2만 몇십억 원의 출연료를 거머쥐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OTT 3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OTT 업체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한국 배우들의 몸값까지 정말 많이 치솟고 있는 게 느껴진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약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죠. 배용준 씨가 출연했던 태양사신기가 태양사신기 배우들의 몸값이 높아도 너무 높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한류 열풍의 주인공이었던 배용준 씨가 회당 약 2억 5천만 원, 또 신인이 약 1,000만 원대의 출연료를 받았는데 당시엔 신문 기사들이나 각종 커뮤니티들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우들 진짜 돈 많이 번다,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약 10년, 15년 동안에 배우들의 몸값이 6배에서 10배 가까이 뛰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각 돈방석에 앉은 배우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웃고 있을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옥겜2로 또다시 공전 히트를 친 넷플릭스입니다. 오징어 게임 2와 3를 함께 찍으면서 제작비가 약 1,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오징어 게임 2로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무려 하나로 1조 5천억에 가까운 수익이 예상된다는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와 진짜 돈 버는 단위가 다르다, 그죠? 그럼 이렇게 대 OTT의 시대가 개막한 지금 웨이브, 티빙, 왓챠와 같은 국내 3사들도 대박을 치고 있냐 하고 찾아봤더니 최근 이 세 회사들의 운명을 가릴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졌죠. 국내 시청자들이 이런 국내 OTT 3사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에는 없는 국내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들 때문이죠. 아니 흑우야, 서운하다. 국내 OTT에도 오리지널 영화, 드라마들 많은데 왜 걔네들을 빼고 이야기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넷플릭스의 DP, 퀸스 갬빗, 기묘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대작 영화나 드라마들에겐 아쉽지만 국내 OTT사들은 잽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내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들이라는 니치 마켓을 국내사들은 타겟해왔죠. 그런데 그런 국내 OTT 3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최근에 있었으니 바로 이젠 SBS의 새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들을 싹 다 넷플릭스에서 바로 볼 수 있게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기간도 엄청 길죠. 무려 6년입니다. 이제는 넷플릭스에서도 러닝맨, 그알, 또 SBS의 명작 드라마들을 바로 며칠 전이었죠. 25년 1월 1일부터 넷플릭스에서 아주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SBS가 단지 넷플릭스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SBS 주가는 상한가를 2번이나 연속으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죠. 만약 이 OTT 3사들도 상장에 있었다면 주가에 정말 악재 중에 악재 그 자체였을 것 같은데 상장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온갖 커뮤니티에서 국내 OTT 3사들 이제 진짜로 예능이나 오락 또 국내 교양 프로그램들까지 끊겼으니 넷플릭스하고 경쟁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얘네들
이제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OTT 3사들은 정말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도대체 돈을 어디서 그렇게 까먹는 거야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티빙의 손익 계산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3년 기준 매출이 3천억인데 비용을 4,600억을 쓰고 있죠. 한 해 동안 무려 1,400억을 까먹은 셈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을 까먹나 살펴보았더니 컨텐츠를 사오는 비용인 매출 원가가 약 1,600억 잡혀 있고요. 또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매해 갈 때마다 생각되고 있는 비용이 약 1,700억, 매출이 전체가 다 해서 한 해에 3천억인데 딱 컨텐츠에만 3천억 이상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컨텐츠에만 그 돈을 쓰고 있으면 임대료나 인건비는 도대체 누가 다 내주나요? 아직까지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그 자체인 것 같은데, 와 정말 안타까운 건 또 한편에선 정부가 나서서 토종 OTT 키워 넷플릭스 잡는다, 무려 1조 원대 K 컨텐츠 펀드를 조성해서 정부가 무려 800억 원을 대고 넷플릭스와 결사항전하여 토종 OTT를 살리겠다. 아니 진짜 개 열받는다, 안 그래요? 아니 형들, 토종 OTT 키우려는 숭고한 마음 알겠어. 그게 정말 될 것 같은 사업이라면 민간에서 은행이나 증권사 아니면 VC들이 돈을 출자해서 하겠지. 왜 정부에서 우리 돈으로 나와서 세금을 그런 데다 써? 정말 킹받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정말 우리의 세금이 이런 데 쓰이는 게 정말 열받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이끌어 나가는 전 세계 OTT 경쟁이 사실상 끝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로 살펴보면 워너 브라더스, 파라마운트, 소니 픽처스와 같은 자체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제는 콧대로 팍 숙여서 넷플릭스의 자사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죠.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야 나도 스트리밍 서비스 만들래, 넷플릭스에서 내 컨텐츠 다 뺄 거야 라고 당당히 외치다가 이번엔 다시 태세 전환을 해서 넷플릭스에 다시 입점하고 돈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얘네들도 꽤나 잘 나가는 컨텐츠 기업들일 텐데 왜 하필이면 넷플릭스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가 글로벌로 컨텐츠를 공급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야 흑우야, 그게 뭔 소리야? 다른 회사들도 다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다며, 근데 왜 넷플릭스만 독점적으로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미드 너의 모든 것,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로 기록될 정도로 글로벌로 대흥행을 한 컨텐츠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 공개되기 이전에 미국의 케이블 채널 라이프타임에서 이미 방영이 됐었으나 낮은 시청률로 흥행에 참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은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배포되니 이렇게 글로벌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성공한 컨텐츠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컨텐츠 유통 채널에서 참패했다가 넷플릭스에 입점하고 대흥행한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BBC에서 방영된 더 라스트 킹덤은 시청률 부진으로 취소되었다가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전 세계로 큰 인기를 끌었고, 미드 루시퍼의 경우에도 팍스 채널에서 방영까지 됐으나 시청률이 저조해서 이후 시즌 제작이 불투명해졌었는데 넷플릭스가 이 판권을 사오고 서비스를 재개하자 전 세계적으로 또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이쯤 되니까 왜 글로벌 컨텐츠 회사들이 넷플릭스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제발 우리 컨텐츠 한 번만 실어주십시오 하고 굽신거리는 게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훨씬 더 폭 넓은 컨텐츠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바로 미국인들을 위시한 전 세계 OTT 시청자들이 점점 넷플릭스 하나면 충분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스트리밍 이용 고객 중 최소 30%가 3개 이상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 취소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두 개면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게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해마다 넷플릭스 신규 유료 가입자 이제는 진짜 포화 아니냐는 말을 매년 듣고 있는데 2019년, 20년, 21년 매년 그 말을 듣고서도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 수는 계속해서 최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2024년에만 무려 3천만 명의 신규 구독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 세계 컨텐츠 회사들의 그야말로 건물주, 간물주가 된 넷플릭스는 또다시 굉장히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넷플릭스가 정말 한동안 정말 엄청난 돈을 신규 컨텐츠 제작 비용으로 대던 상당 부분의 현금을 최근 몇 년 들어선 대폭 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돈을 많이 써서 승기를 잡았고 이제는 옛날만큼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전쟁에서 이미 1등이 됐는데 왜 그렇게 예전만큼 돈을 써야 되냐, 그런 위험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넷플릭스가 그런 결정을 내리자 넷플릭스의 손익계산서에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최근 2년 동안 벌어들였던 넷플릭스의 영업이익이 진짜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8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배가 넘는 돈을 벌고 있고요. 최근 2년 동안 번 영업이익이 지난 10년간 넷플릭스가 번 영업이익을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기나긴 컨텐츠 전쟁에서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 기업으로 올라설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나니까 주가도 정말 빠르게 반응했는데요. 아니 넷플릭스가 어디 국내 잡주도 아니고 전 세계의 가장 큰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데 그 큰 몸집에 1년 동안 무려 90%가 오르게 되었고요. 무려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그런 기라성과 같은 기업들을 제끼고 시가총액 약 20위권 기업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다시 국내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넷플릭스와 다른 회사들의 차이가 쭉쭉 벌어지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겠다 TVN과 웨이브가 합병하고자
있습니다. 2023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아직도 합병 진행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넷플릭스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빙, 웨이브, 왓챠와 같은 국내 토종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싶긴 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OTT 회사가 이렇게 3사 또 쿠팡플레이까지 4개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라프텔처럼 니치를 타겟하는 마땅한 차별점도 없고 이 셋의 차별점이 마땅히 있나요? 정말 속상하지만 IT 강국 한국이라고 불렸던 예전엔 구글과 네이버의 전쟁에서 토종기업 네이버가 내수 시장을 잡는 데 성공했고, 여러 메신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카카오가 성공했지만 이번 글로벌 OTT 전쟁에서만큼은 해외 업체들 간의 전쟁에서 승기를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세상 물정 모르는 일개 흑우 유튜버에 불과한 제가 뭘 알겠냐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몇백억 원을 들어서 국내 OTT 살리겠다, 토종 OTT 키워 넷플릭스를 잡겠다, 이런 꿈이 정말 허황된 것 같고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국내 OTT 회사들과 넷플릭스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틀리거나 미처 다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